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50조 토지 보상금 풀린다. 집값, 이것은 뭐 아파트값이겠죠? 부채질할 뇌관이 폭발하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1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분당이죠. 그래서 또 보시면 이제 판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와 동탄입니다. 동탄 1기와 동탄 2기가 있는데요. 자,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판교가 아파트값이 잠실 아파트값을 송파구 뿐만 아니라 잠실 아파트값을 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지가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판교 신도시, 서울 송파구, 분당 신도시인데요. 분당 신도시보다 서울 송파구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값입니다. 자, 땅값이 오르니 그 위에는 아파트 값도 오르는 건데요. 당연히 판교가 왜 이렇게 핫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교통이 2기나 1기나 다 교통이 좀 늦게 깔렸어요. 하지만 3기는 선교통 후 입주인데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췄죠. 교통이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쪽은 이제 기업도시죠.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은 당연히 이제 교통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배후도시, 즉 아파트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자족도시의 요건을 갖고 강남과의 접근성, 교통이 이제 나중에 깔렸지만 교통, 그다음에 기업도시, 배후도시 이런 것이 삼박자가 갖추면서 이제 판교가 굉장히 핫하게 된 거죠. 자, 상계 신도시 연말부터 보상,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풀립니다. 근데 상당히 다시 부동산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10월 28자 아티클이고요. 상계 신도시와 GTX ABCD는 정말 굉장히 관련이 긴밀한데요. 최근에 이제 ABCD는 다 이제 확정이 됐고, 최근에 이제 이것이 김포까지 가는 이 하남이 9월 정도 이제 발표가 나서 예비사원서 조사를 통한 결과 김포와 인천 검단 이렇게 Y자형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출발 지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출발 지점이 5호선, 3호선, 환승센터의 하남시청역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9999%다. 하남시청역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구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한 곳은 100억, 다른 곳은 150억. 그러니까 감정평가 3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한 130억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제 지주분의 인터뷰입니다. 자, 일단 수용되는 곳 근처. 수용되는 것은 신도시 안은 이제 지구지정이 완료됐죠. 그 신도시 섹터 안은 다 수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용은 옛날의 수용이 아니고요. 수용되더라도 공시지가, 시세, 감정평가사, 산술 평균에서 하기 때문에 지주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땅을 살 거고, 그러니까 또 땅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도 좀 고민이 되고, 한 명당 5억씩 뭐 주면 증여세 얼마쯤 되려나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주분들이시겠죠. 자, 서울 경기에서 외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넘버1이 종로, 금천, 서초, 송파, 구로고요. 경기도권에서는 남양주 47.2, 그 다음에 하남이 47.2, 남양주 37.3. 하남이 더 매스컴을 많이 탔기 때문인데요. 남양주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세대수 66,000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하남은 32,000세대. 경기도 구리시에 살아서 30년째 사업을 하는 A씨는 상계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최대 규모가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요. 강동구 바로 강만 건너면 바로 위에예요. 그래서 강동구 인접 서울에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왕숙지구 자체가 강일 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로 7km 안 막힐 때 금방 가시는 거 알 거예요. 왕숙지구까지.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청약으로 엄청 핫한 것이 별내신도시죠. 자, 남양주 별내신도시 지금 거의 별천지입니다. 그 하남 강변, 미사강변 도시를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별내신도시도 여러분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것이 정말 신도시 파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인류 역사는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도시철도계가 7개가 들어가는 곳이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크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정지에 가족이 가진 땅, 건물이 포함돼서 엄청납니다. 이거 개인이 받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토지 부상을 받게 됐다. 그럼 비록 수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신도시 지구지가 완료됐죠. 그 안은 당연히 수용이죠. 지금의 수용은 다릅니다. 공시지가 산출 평균을 하는데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현재 시세,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3명 정도, 요거를 다 이제 산술 평균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주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는 2014년부터 굉장히 좀 젊으신 축이죠. 2014년부터 이번 3기 신도시까지 토지 부상만 4번째다. 근데 2번이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액 2분은 이제 100억을 받죠. 토지 부상을 주게 된 주민의자. 자,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담팀을 꾸려 토지 부상 서포터즈라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농협은행 그리스 지부도 한 곳인데 세무사, 당연히 세금이 들어가겠죠. 부동산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로 꾸려진 토지부상 서포터즈.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기 이 부동산 가격은요,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하면 자, 이거를 잘라내도록 할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죠. 이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문재인 정권이 규제를 23번, 24번 냈지만 이 규제 정책이 어떻게 됐나요? 레귤레이션 규제 정책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니까 집값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구나. 오히려 집값 상승 폭등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구나, 서플라이를 늘려야겠구나 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사활을 걸고 하게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거죠. 자, 서울 적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한 3기 신도시 토지부상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수도권이 들썩들썩. 여러분,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시대입니다. 자, 최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부상 공고가 나붙었죠. 10월, 지금이 10월 달인데요. 내일이 할로윈이네요. 어쨌든 10월 이번 달에 토지부상 작업이 들어갔고요. 11월에 감정평가 시작하고 12월에 돈이 풀립니다. 네, 고양 창내 부천 대장은 조금 늦게 들어가요. 내년 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들 중 5개 지구 토지보상 풀린 돈만 약 3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와 서울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제는 속도시대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이 얼마나 설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다르겠죠. 자,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비, 또 시흥, 용인 산업단지 보상비,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7월 1일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도 이제 땅값이 토지 보상이 이제 풀리는 거죠. 이 돈 중 상당 규모가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시정으로 부동산 값이 2차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희귀성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수는 준다고 하지만,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늘기 때문에, 집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자, 2020년 하반기 2021년 내년 토지 보상 규모 48조 4,180원. 그래서 한 50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보상금이 30조 3천억 원. 공공주택지구, 즉 국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겠죠. 3기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8조 원대, 산업단지 5조, 민간 공업 특례사업 2조, 사회 간접자본, SOC, Social Organic Capital, 대표적으로 교통, 도로겠죠.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 사진은요. 3기 신도시로 이제 추가 지정된 경기도, 부천, 대장. 자, 정부는 논밭,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곳에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린벨트라고 다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전셋값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풍기 현상도 남양주도 풍기 현상입니다. 사전 청약 관계로. 하남에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 하남에 94% 땅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검단산, 아래로는 남한산성. 하남 자체의 94% 그린벨트, 풀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논밭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이건 그린벨트를 풀어서 344만 약 104만 평에 2만 가구를 지켜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인접한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하남, 부산, 서울 인근에 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수도권 토지보상금 50조 풀린다. 이제껏 토지보상금 풀린 돈 중 다시 리턴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조사했던 2006년 토지보상금 실용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네요. 당시 사업지구 131개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토지 주인 2만여 명과 그 가족들은 총 6조 6,508억 원, 이제, 이렇게 받았고요. 이거였는데, 절반을 3조 2,525원을 다시 부동산에 쓴 거예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가 폭등을 부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요. 2003년에서 2008년. 공급 대책 없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때려잡기. 지금 문재인이랑 똑같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이렇게 다시 리플레이하는 느낌이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더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도 주택값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중심의 2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 판교 신도시 안을 내놓은 것이 벌써 14년 전이에요. 14년 전. 판교 근데 이때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 될 리가 없다 하면서 땅을 안 사신 분들은 뭐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죠. 이런 걸 감을 잡아서 또 투자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또 세월을 흘러가잖아요. 토지보상금 103조 원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나네요. 2006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중심의 2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보상금이 103조 원을 풀었다. 엄청나네요. 당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판교 개발로 풀린 보상금 약 30조 원의 37.8%는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노무현 정권 때도 아파트가 폭등했습니다. 상승률이 94%, 중위값 기준, 그러니까 중간 50등인 거예요. 50등의 기준.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간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부동산 재투자, 금융, 상속, 증여를 3대 4대 3이라고 했대요. 3대 4대 3 이렇게. 집값 상승 불시대나 현금 보상 비율을 줄이겠다. 문재인 정부도 상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 2차 상승 불시가 될까 점점 왜 주택값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상기 신도시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낸 24번째 규제가 다 실패했잖아요. 이 때문에 상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LH는 현금 보상을 줄이는 대신 개발 지역 땅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걸 대토보상.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땅을 8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전체로 내놓으면 요거를 갖다가 100% 아파트 당첨으로 하는 것도 최근에 나왔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면서 800제곱미터는 거의 242평 정도. 그러니까 땅이 좀 크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파트 100% 당첨. 이렇게 아파트들과는 상관하시는 걸 입지한지라고 합니다. 경기도 땅값이 10년째 공공행진이죠. 막대한 보상금이 집의 원가의 땅값을 올리겠죠. 여러분 땅 위에 다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때문에 밸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지구 지정 발표 전후로 땅값이 들썩 실제 보상금 풀리면 상당한 규모가 주변 땅값.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할 때 국률이 있어요. 국률. 신도시 주변, 택지 지구 주변, 그리고 역세권 섹터 안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지분이든 필지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당연히 인구입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곳에 하는 거죠. 인구입이. 왜냐면 땅은 미래가치를 보는 거니까요.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상기 신도시 예정지 또는 인근 지역인 경기, 하남, 광명, 남양주 등의 땅값을 올 상반기 전국 최고가를 찍었죠. 특히 남양주, 남양주도 땅값 많이 올랐죠. 하남도 많이 올랐는데 하남은 인구 상승
뭐 집가 상승 1등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남양주도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정 청약을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엄청나죠. 기대감을 반영. 게다가 1기, 2기 다르게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입니다. 하남에 5고, 5철, 5강, 도시철도 5개 들어가고요. 남양주 도시철도 7개가 들어갑니다. 남양주는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 경춘 분단선, GTS-P. 하남은 5호선, 3호선, 그 다음에 GTS-D까지. GTS-D 굉장히 핫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굉장히 많은 도로 확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과거의 대부분이 현금 보상이었지만 서울 수서 KTX 사업지구들은 대토 보상 비율이 절반 이상 되기도 했다.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토 보상이나 입찰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오늘의 물건주의인데요. 일단 요즘 너무너무 핫한 하남입니다. 하남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남이 덕풍동인데요. 미사당면 신도시 여러분 가보세요. 토요일날. 굉장히 고층 건물 25층이고요. 그런 높은 건물들이 많고요. 젊은 유동층이 굉장히 많았고요.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 여기에 32,000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미사와 근데 이쪽이 초이동 교산과 미사 이 사이가 덕풍동인데요. 덕풍동이 유일한 미개발지입니다. 자, 덕풍동 구도심은 이제 재개발로 다 섹터가 다 지정이 됐어요. 덕풍동 물건주 위쪽으로 다 지구 지정이 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남 시청역이 GTS-D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하남 뜬다. 김포 인구이 많죠? 근데 이게 Y자형으로 또 결정이 됐죠. 인천 검단과 김포 Y자형입니다. 근데 하남 D가 매력적인 이유는 강동구를 거쳐서 삼성, 강남, 여의도, 금융센터, 파이낸셜 센터인 그 여의도와 또 강남의 일자리가 70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죠. 다 관통하는 것이 GTS-D 라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ABCD보다 파워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왜 더블 역세권이냐면 하남 시청역과 하남 풍산역 사이 역세권 섹터 500m 안에 300m, 400m 입지입니다. 자, 순 좀 돌리고요. 공공택지 지구, 지금 3기 신도시, 남양주 6만 주차 최대 규모고요. 자,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과천, 대장,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다 지구적 완료됐습니다. 3개월 전에. 그리고 토지보상이 남양주, 하남, 교산 시작이 되는 거죠. 12월에 들어가고요. 이제 10월 달에 이미 이제 또 지주 작업이 이제 이미 들어갔죠. 지금이 10월 30일이니까. 근데 용적률을 다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요. 10km, 20km 내에 거의 다 있다라는 거. 1기, 3기보다 1기, 2기보다 훨씬 가깝게 3기가 다 촘촘히 모여있다. 서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3기 신도시 다 그린벨트인데 풀어서 이미 지구 지정 완료 때문에 용도 상향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사이에 있고요. 2020년 12월에 이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됩니다. 근데 물건지는 이 하남시청역에서 가까운 덕풍동 땅 보시면요. 하남 스타필드 랜드마크죠. 이쪽에 미사 강변신도시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포스트코도 있고요. 아파트로 다 둘러싸이는 것이 덕풍동이다. 3호선 연장 하남까지 하남시청역은 3호선 5호선 트랜스퍼 할 수 있고요. GTS-D의 시작점으로 폭발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선이 오금에서 마천, 가밀지구, 교산 신도시를 통해서 덕풍 하남시청역 근처 그러니까 하남시청역이 3호선 5호선 트랜스퍼 그 환승센터가 되고 하남시청역이 또 GTS-D 노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입지에 있는 것이 바로 덕풍입니다. 덕풍동 땅 미개발지.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